네, 그럼 먼저 배우분들과 임대훈 감독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옥태경 씨부터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물병을 치워달라고요? 예, 물병을 치워드리죠. 예. 네, 안녕하세요. 시간 위의 집의 최신부 역할을 맡은 2PM의 옥태경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위의 집에서 미 역할을 맡은 김윤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중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간이의 집을 감독한 임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의 인사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의 성선혜 기자이고요. 김윤진 배우님과 그다음에 조재윤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실상 이게 1인 2역에 해당하는 연기인 거잖아요. 김윤진 배우님이. 그래서 25년의 세월을 넘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부터 걸음걸이까지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쓰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롭지만 연기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완성본을 보시고 나니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재윤 배우님은 요즘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봉을 하면은 본인이 출연하신 다른 작품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답하실래요? 네, 시간 후의 집에서는 네, 젊은 미, 그리고 우리 대본에서는 늙은 미로 표현을 했어요. 국제시장 이후로 다시 한번 노인 연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국제시장과 다르게 시간 후의 집에서는 25년을 그냥 넘는 이 과정이 보여지지 않고 바로 넘어서 25년 후, 그러니까 수감 생활 후 미의 변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영화를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후두암 걸린 설정이라서 특히 목소리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디테일적인 부분은 솔직히 사실 국제시장 통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요번에는 정말 확실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해서 감독님을 매일 괴롭히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연습도 많이 혼자서 하고, 그리고 특히 목소리 조정 어디까지 해야지 이게 맞냐, 현실과 영화적인 현실이 있다 보니까 나이대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이든 표현을 하는 그런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뭐 어쨌든 영화 곧 개봉하니까 뭐 솔직히 화면 보면서 조금 특히 노인 역할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죠. 뭐 노인 부분뿐만 아니라 젊은 부분도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봤는데, 근데 뭐 이미 제 손을 떠난 부분이니까 네,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걸로 하고, 뭐 저는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게 봤습니다. 쉴 틈 없이 조금 감독님께서 진짜 이렇게 힘있게 몰아쳐 주셔서 솔직히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도 뵙고 또 뵙네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영화를 지금 처음 봤는데 시나리오랑 봤을 때랑 되게 느낌 달랐어요. 되게 좀 무섭고 좀 공포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일단 되게 슬펐고 되게 마음이 짠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요즘에 사실 뭐 아이돌이다, 아이돌 스케줄이다, 아이돌이다, 뭐 제2의 2PM이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배우로서는 상당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뭐 비정규직 특수요는 원래 3월에 개봉 계획이었고 프리즈는 작년 11월이었고 시간의 집은 5월 정도로 개봉한다고 그때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3월에 다 몰려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김윤진 선배님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조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더 맛깔스럽고 맛나게 어떤 것을 옆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집 같은 경우에 철중은과 뭐 그전 다른 작품 최근에 개봉한 작품들 보면은 사실 저는 배우로서 좀 긴장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 작품이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뒤이어서 시간의 집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 개념보단 저는 사실 욕심이지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뭐 외화들도 많이 수입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해서 외화가 조금만 좀 밀려났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영화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쭉쭉 이어나갔으면 바람이 있고요. 사실 뭐 바람은 새 작품 다 또 하고 있는 드라마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나온 역할을 보는데 못 보겠어 민망. 원래 되게 되게 멋있죠? 본인 나오는 거 보고. 저도 민망합니다. 예, 같이 민망합니다. 예. 예. 그런데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이제 철중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캐릭터라서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전에 했던 작품과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객분들께서 그래서 조금은 좀 어쨌든 조재윤이 하는 거니까 조재윤이겠지만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두 작품이 솔직히 1, 2위를 다퉜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보고 진심으로 조재훈 씨, 옥태견 씨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훈 씨는 1992년에 미희를 정말 빛내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태견 씨는 정말 그 2017년도에 늙은미를 도와주시고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특별 우정 출연해주신 이완희 선배님, 박준면 씨, 그리고 유인영 씨 덕분에 영화가 정말 풍부해져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느낌입니다. 네.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감사의 표현은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더 받아볼까요? 저 하우스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그 이색적인 장르를 찍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김윤진 씨가 2014년 국제시장 찍고 한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조금은 좀 생소한 장르일 수도 있고요. 하우스 미스테리 스릴러인데 항상 제가 처음에 데뷔했던 작품도 주 배경이 이렇게 집이었고 또 그 전에 했던 또 옴니버스 공포 영화도 좀 폐쇄 공간에서 벌어지던 부분이어서 그런 공간적 연출에 대한 사실 노하우는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가 또 이제 세트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촬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은 있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받쳐줬던 건 결국은 어떤 연기자들의 연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윤진 배우님의 근황은 제가 질문이 이쪽이십니다. 네. 그거는 직접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윤지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시장 이후에 제가 솔직히 더 빨리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이 기회가 조금 늦게 와서 저도 아쉽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미국에서 미스트레스라는 드라마 마무리했고요. 시즌 4까지 마무리했고 저는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시간 외의 집을 기다린 것 같아요. 드디어 개봉이 돼서 너무나도 설레이고 반갑기도 하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모성애 연기를 되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 시간 위의 집에서는 조금 기존과 다른 모성애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모성애 연기를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른 모성애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마다 뭐 6월의 일기, 세븐데이즈, 하모니, 이웃사람 솔직히 그 캐릭터는 엄마이지만 굉장히 다른 성격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대본을 고르는데 결국은 엄마, 결국은 모성애라고 이렇게 조금 묻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시간 후의 집에서의 모성애는 어떻게 보면 신의 선물로 이루어진 모성애이고 그리고 또 그 한 시대의 엄마가 아닌 92년도의 엄마, 2017년도의 엄마 확연히 다른 어떻게 보면 1인 2역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이번 시간 후의 집 같은 엄마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소중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영화와 달리 좀 더 훨씬 더 무게 있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과연 사랑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정말 묵직한 테마가 있는 영화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 스타 한혜선입니다. 영화 속에서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영화 속에서 암전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외에도 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힘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세요. 일단 그 검은 장면은 그 암전되는 장면은 제가 예전에 놀이동산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보통 유령의 집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막 괴물들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놀이동산은 좀 특이했어요. 그 유령의 집이 들어가서 어떤 고성 같은 데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지금의 4DX 같이 소리와 바람과 그런 식으로 어떤 공포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한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가 또 집이 배경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집이라는 어떤 폐쇄 공간, 그런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좀 공포적인 요소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TV리포트 김수정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차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배우분들의 분장 외에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저희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7년도와 이제 92년이 가장 이제 주 배경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17년이 마치 좀 과거 같기도 하고 또 92년이 좀 더 현재 같은 느낌을 좀 줬습니다. 아무래도 촬영 기법으로는 92년도에는 좀 더 그 가족들의 어떤 그런 분열이나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쫓아가려고 핸드헬드 위주로 거의 촬영을 했고요. 2017년에 이제 늙은 미가 나왔을 때는 카메라를 거의 고정시킨 대로 쫓아가는 어떤 느낌을 가졌고요. 그런 어떤 좀 기법적인 촬영을 했습니다. 예. 색깔적으로도 좀 더 92년을 더 컬러풀하게 하고 오히려 2017년을 좀 더 탈색된 느낌으로 좀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의 20일 학생 기자 김선아입니다. 영화 되게 무섭게 잘 봤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시간이의 집에서 집이라는 글씨가 거울 글씨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기괴하고 음산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글씨를 이렇게 거울 글씨로 한 의도가 궁금하고, 그리고 옥태견 씨 연기 참 잘 봤는데요. 이제 짐승놀이라는 수식어보다 배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연기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요. 일단 집이 저렇게 디자인된 거는 뭐 디자인적인 어떤 측면도 강하고요. 뭐 좀 반어법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 집이라는 어떤 개념을 좀 뒤집어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옥태균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질문이 뭐였죠? 예, 질문이 연기 비결이요? 우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비결이랄 게 있을까요? 저 정말 굉장히 지금 민망해졌습니다. 지금 대선배님들 앞에서. 예, 그리고 이쁘게 봐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찍으면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감독님이랑 또 많이 도움 받았고, 윤진 선배님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예,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 정말 고마워요. 예, 첫 질문이었는데 너무 힘든 질문이었네요. 예.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집을 뒤집은 이유를 조금이라도 더 설명드리자면, 집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시간 후의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공간일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일 수도 있어서, 네, 시각적으로 조금 뒤집어보면 어떨까라는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태견 씨 연기를 좀 약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예, 정말 옥태견 씨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몸도 좋으시고 군대도 자진해서 가겠다고 정의로움도 있고, 연기에 비하면 뭐 정말 훌륭한데, 저는 사실 오늘 영화를 저도 처음 봤는데, 저는 이제 과거의 인물이고 옥태견 씨는 현재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엔딩을 장식한 건 옥태경 씨라고 생각합니다. 예, 옥태경 씨의 효재와의 손의 우정 나누는 한 장면은 나도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되게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셔서 그때 되게 슬펐고, 예, 따뜻했고, 역시 앞으로 제가 옥태경 씨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열심히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런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주원입니다. 먼저 옥태견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기하는 중에 선배들한테 인상 깊은 조언 받으신 게 있다면 좀 쉐어해 주시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배우 원톱 미스터리 스릴러가 좀 희소한데요. 부담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미장센에서 오컬트적인 것들, 제작비에 좀 더 여유가 있으셨으면 어느 쪽을 좀 더 신경 쓰시고 싶은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진 선배님한테 좀 제가 놓치고 있었던 디테일을 가르침을 받아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았습니다. 한 번이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한 번이요. 예, 어떤 장면이면 이제 제가 촬영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선배님께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혹시 전 테이크를 한번 보고 이 연결되는 이 전 씬 한번 보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좀 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괜찮으셨나요?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장면
연기가 제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십니다. 일단 그 여배우 원탑이라는 영화에 대한 부담보다도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한 김윤진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용기 있고 헌신적인 배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쉬운 장르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25년이라는 세월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새벽에 와서 평범한 엄마의 연기를 하다가 점심 때는 2-3시간에 걸쳐서 이제 또 노인 분장을 해야 돼요. 그러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또 뛰어넘어서 그 아이를 잃고 그 남편까지 살해한 그런 연기를 하루에 그렇게 계속 연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배우 원탑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한 배우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이런 좀 쉽게 볼 수 없는 장르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이제 의미 있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예산 얘기하셨는데 뭐 사실 저는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고 뭐 설사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네, 더 질문하실 기자님들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 시간의 집으로 만나셨는데 그 연기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세 분 배우분. 옥태견 씨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는 사실 현재 인물이기 때문에 조지현 선배님과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만 이렇게 전달해서 들었는데 이 철중에 대한 그 메소드 연기에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좀 더 마음가짐을 좀 더 다잡을 수 있었고요. 윤진 선배님과의 호흡은 선배님께서 워낙 잘 해주시니까 워낙 저도 찍으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좋았습니다. 예. 사실 옥태견 씨하고 조재훈 씨하고 따로 촬영한 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셋이서 모이면 정말 좀 진지한 장면을 못 찍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두 분 다 너무 재밌으시고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옥태견 씨가 말씀하신 그 조재훈 씨의 그 메소드 연기란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진심으로 감동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술 마시는 장면을 찍을 때 정말 리얼한 연기를 위해서 진짜 술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재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그거 솔직히 말해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정도로 자기 그 비중을 떠나서 그 정도로 그 역할에 몰입하고 헌신해줬다는 것은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 현장에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받았고 저도 정말 다시 한번 재윤 씨 어떻게 보면 뭐랄까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네, 호흡은 너무 좋았어요. 진심으로 이 두 배우가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왠지 오늘 나갈 기사가 시간의 집 철중역 조재훈 술주정꾼 이렇게 나갈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김윤진 선배님께서 해주신다 딱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역할이 남편이다. 이건 진짜 내가 드디어 멜로를 하는구나. 뭔가 있겠구나.
그런 사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이건 뭐지? 처음부터 끝까지 술만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된 게 이제 뭐 메소드 연기라기보다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그나마 배우를 조금 더 열어두고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기가 술 취한 연기다 그러면 진짜 안 먹고 술을 취해야 진짜로 정말 잘하는 연기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장르였고 또 제 캐릭터였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몰입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사실 첫 테이크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예, 심지어 뭐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혀가 꼬부라진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술에 의존을 하고 싶었던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었던 철중이 그 아들을 잃고 난 어떠한 괴로움을 좀 표현할 수 있었다라면 난 기꺼이 마시겠다 해서 시작했던 거였고요. 근데 그걸 또 우리 김민 선배님이나 옥태현 씨가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술 많이 먹었습니다. 호흡이요? 그래서 사실은 유민 선배님하고 연기 호흡 뭐 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멜로에서 뭐 손도 잡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영화 보셨죠? 안 보셨나요? 네,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중에 제가 지금 미희한테 철중이 미희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껴안고 제가 바람 피고 들어와서 껴안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희한테 버럭 승질을 내요. 술을 또 많지 않은 상태 들어와서.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철중이 미희를 제압하고 더 이렇게 딱 누르고 해야 되는데 순간 김민희 선배님이 저를 딱 쳐다보는 순간 제가 바로 속된 말로 쫄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얼버무리고 넘어간 장면이 그 사진이 있는데 뭐 뒷부분에 편집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긴 했는데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럴까 졌다 내가 졌다 호흡은 뭐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최고의 여배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모든 부분에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하는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연기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공간들을 선배님께서 알아서 먼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게리케이 한지 기자입니다. 영화 무척 잘 봤고요. 그 옥태견 씨한테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극 중에서 그 사제복 입은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관객들한테는 그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씨랑 어찌됐든 비교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지랑 그다음에 본인이 그 사제복 입었던 모습에 대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가벼운 질문이었죠? 예. 부담이 없는지요? 사실 촬영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홍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사실 비교가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사제복이라는 걸 평상시 입어볼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그렇죠. 평상시 입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입으면 또 약간 좀 진중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옷을 입었을 때 사실 이 사제복이 평상시에 좀 입는 피트감 있는 수트 느낌이 아니라 좀 라인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사제복이었어서 찍으면서도 약간 좀 멋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 정말 신부님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거를 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아니 가볍게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제복을 입었다면 강동원 씨랑 비교를 했을까요? 아마 친절한 금자씨의 김병욱 선생님으로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전 그래서 되게 부럽습니다. 옥태견 씨가. 예, 감사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자 원톱 영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작하신 걸 보니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남자 위주의 영화가 아닌 여자 중심적인 영화가 가질 수 있는 매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원톱이라기보다는 또 엄마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좀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꼽고 싶은 장면은 젊은 미희와 이제 늙은 미희가 한 아들을 동시에 구하러 가는 장면인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의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뭐 여자 원톱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뭐 부담스러운 부분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냥 예, 그걸 할 수 있는 배우도 몇 없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그냥 저는 배우분의 어떤 도전, 그 헌신적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 계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그 네 분의 마지막 있었나요? 예,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영화 평론가 황진미입니다. 감독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 세계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연출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그게 이제 그 굿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면에서 눈을 감고 뜨지 마라라고 하고 암전이 되고 소리로만 이제 그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막 그 귀신들이 보이고 막 이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불을 끄고 소리만으로 느껴지는 그런 공포랄까 신비한 그런 체험 같은 게 마치 정말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을 끈다는 것이 굉장히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모험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원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작은 보지 못했는데 그런 어떤 불을 끄는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만신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인물들은 귀신은 아니라는 점을 아니 귀신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시간을 갇혀서 하는 그 어떤 영들. 예.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예, 일단 뭐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근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원작을 뭐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영화에는 좀 큰 스포일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오픈되거나 노출이 되면 이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이 또 재미가 반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불을 끄는 장면 사실 그 원작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소리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뭐 믹싱을 할 때 편집을 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어떻게 주는 게 가장 어떤 재미를 줄까 이런 여러 가지 좀 테스트 작업을 많이 거친 부분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을 끄고 그렇게 이제 효과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뭐 극장의 어떤 이제 시설도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그냥 5.1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라운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어떤 기술들이. 네, 그럼 네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장례 정리 후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그런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시간 내주신 만큼 꼭 가치 있는 영화가 되었길 기원합니다. 예. 아무튼 뭐 달리 이 말씀밖에 늘 드릴 게 없지만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저도 누명 시절을 거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을 때 영화라는 걸 접해보니까 참 매력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관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객이 많이 좀 와주셔서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셔야 저희 영화의 발전도 그렇고 저희 배우들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에 대해서 정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영화는 스크린 너머의 어떤 엄청난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객분들이 좀 많이 모시는 그 가장 큰 부분이 저희 영화는 이제 다 만들어졌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그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는 건 아마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어떻게 재밌게 보셨건 나쁘게 보셨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또 저희 영화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인 것 같아요. 좀 도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참고로 2세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좀 작게나마 좀 도움 주시고요. 시간에 이제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 질문 여기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다해 최선을 다한 영화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하실 때 잠시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갔는데 제발 3년 후가 아닌 좀 더 빨리 만나뵐 수 있으면 시간 위의 집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화가 스포일러 그리고 엔딩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기자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세요. 다음은 좌측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측,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옥태견 씨 포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요. 네, 먼저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좌측 봐주시고요. 우측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윤진 씨의 포토 촬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좌측 봐주시고요. 네,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배우 세 분의 포토 촬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시고요. 좌측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봐주세요. 네, 다음은 이어서 감독님까지 함께 포토 촬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좌측 봐주시고요. 다음은 우측 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네, 그럼 이제 포토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고요. 영화 시간이의 집은 4월 5일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